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양적 완화를 계속해 왔죠, 일본. 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해도 자국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네, 일본의 중앙은행이면은 일본의 입장을 생각하고 일본의 사정을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중국도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때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동결했죠. 최대한 방어하고 있는 거죠.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을 쫓아서 계속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보십시오. 완전히 한국만 미국을 쫓아갔는데 결국에 지금 일본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저를 만든 거죠. 엔저. 엔저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무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무역이. 네, 당연히 싸니까 일본의 물건을 사는 거죠. 한국 물건하고 일본 물건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싼가, 그리고 질은 어떤가 했는데 질도 비슷한데 일본 게 싸네, 일본 걸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축포를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또 여행, 보니까 일본으로 여행 가니까 물건도 싸고 뿐만 아니라 여행 비용도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국인들이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일본이 지금은 엔저지만 앞으로 이 엔화가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엔테크를 하는 겁니다. 엔화테크를 해가지고 엔화를 사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지금 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계속 미국만 따라하고 있죠. 전략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이건 노예, 달러의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앞으로 2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벌벌 떨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미국이 왜 금리를 동결했겠어요? 네, 왜 동결했냐고요. 지금 미국도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미국이 달러의 가치를 계속 올려가지고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은 핵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달러입니다.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달러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계속 강달러 고금리 정책을 쓴 거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들도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오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떠들어댄 거죠. 바이든이. 네, 이 파월하고 연준의 파월하고 꿍짝 해가지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 뭐 하면서 전쟁위기 만들고 삼성, 현대, LG, SK 다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미국의 생산, 소비, 투자를 늘려라 해가지고 그냥 한국은 그냥 네 알았습니다 형님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결국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밀어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무역, 이런 뭐 여행 이러한 상황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미국이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일본은 예외를 뒀죠. 네,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전을 하게 되고 잃어버린 30년을 반전하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도 이창용이가 미국이 또 금리 올릴 줄 모르는데 우리도 금리 올릴 수 있어 이런 식의 경제를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 게 물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문제인데 국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이. 지금 일본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뿐만 아니라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계속 가스라이팅 하니까 우리 정부는 어때요? 일본 대변인이 돼서 계속 행동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전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하자는 대로 또 북한 공산당이 하자는 대로 막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는데 이번 정부는 완전히 또 미국 일본입니다. 이게 완전히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파가 있어가지고 교묘하게 우리가 이 줄타기를 하면서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전략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창용 그리고 추경호 해임해야 된다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 누가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일본 기업은 엔저 촉포다. 네, 그래서 한국은 수출 비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 엔저. 네, 근데 원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빨리 내려가지고 이 한국의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무역 경쟁력을 올리고 여행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 경쟁력을 버리고 그냥 미국 형님하고 따라간다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이 이 강대국들이 특정 국가들을 지배할 때 보면은 윗대가리들 그냥 몇 놈 잡아가지고 그놈들 조정합니다. 막 매수도 하고 과거에 영국이 이란의 총리나 장관들 막 매수하고 이러면서 그들을 그냥 지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꼼짝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정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합리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지금 한국은 망하는데도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빨리 금리를 내려야 돼요.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권. 지금 금리를 2% 내렸습니다. 네, 2%포인트를 내리면서 강력하게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한국은 주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100엔당 900원 밑으로 갈 수도. 네, 수출기업 여행수지 엔저 비상이다. 결국에는 이제 아세안 시장이고 뭐고 간에 일본한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경쟁국인데 일본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뭐 일본 형님, 미국 형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참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면서도 국익을 극대화시키고 우리 기업이라든지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핵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개하고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을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형님 하면서 쫓아가는 형태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오는 겁니다. 엔저 공습에 코스피는 뚝 떨어지고 국내 기업은 비상이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그러고 있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을 유지했고 일본은 제외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성과급 잔치 국내 은행들 이자 장사로 1분기 순이익이 7조 원 육박했다. 이거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이자 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이자에 막 허리가 휘고 있는데 이 은행들은 그냥 뭐 순이익이 7조 원이 육박하는 겁니다. 지금 이 KB금융이 외국인 지분 비율이 약 73, 네, 그리고 하나은행 약 72, 신한은행이 약 63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조정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자장사 성과급 잔치 은행보험사 1분기 순이익 12조 원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업들이 그냥 누가 지금 뭐 농사를 짓고 누가 땀을 흘리겠어요. 누가 제조업을 하고 누가 상업을 하겠습니까? 앉아서 이 금융업이 이렇게 그냥 이자장사로만 해도 떼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 올라가고 이 금융 세력들, 이 금융 세력들의 장난질에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다 연준이 장난질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전 세계의 서민들이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60%돈 벌어서 이자도 못 냈다. 네, 대기업도 한계기업 속출한다. 이거 보세요. 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 다 망해가는데 은행들은 이자 잔치하게 놔둬. 이게 정상입니까? 이 나라가? 네, 빚 늘어난 자영업자,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이자 잔치하게 만들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복현 금감원장 제2금융권 연체 상황 적극적으로 관리 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 연체 규모가 3년 전보다 27%가 늘었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예? 급격한 금리 인상하면서 이 금융 지배 세력들이 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서민 경제, 못 갚은 카드값만 1.6조다. 1조 6천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렇게 무너져 가도 은행들은 이자 잔치하는데 이것들은 그냥 뭐 하고 있는 건가? 부패한 기득권들이 나눠먹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4년 새 180만 명이 증가했는데 월 평균 소득은 160만 원. 지금 입에 풀칠도 못하는 겁니다. 네, 임대료 내고 뭐 관리비 내고 공공요금 내고 재료값 올라가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빚으로 지금. 코로나 대출 연체 급증, 자영업자 빚잔치 시작됐다. 자영업자들 빚잔치 되고 은행들은 이자 잔치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정치꾼들이 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빚내서 겨우 버티는데 은행들 자영업자 대출 가상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은행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하고 미국도 동결하는데 은행들은 또 가상금리를 올려가지고 또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네, 보험 약간 대출금리 계속 오른다. 이제 급전을 찾는 서민들은 이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 못 버티는 겁니다.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상승세로 돌아선 대출금리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집주인의 전세금 1조 원 떼었다. 네, 4개월치가 작년 총액에 육박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 시스템, 부동산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반년 만에 건설사 6곳이 부도났고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 있지만 이런 얘기는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건설사들 또 전문 건설 기업들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 네. 서울 수도권 19만 6천 가구 집주인 역전세 적색 등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이게 다 급격한 금리 인상. 이 부패한 금융 세력들, 이 부패한 세계 이 금융 세력들과 이 부패한 이 검은 세력들이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은 죄가 없어요. 서민들은 앉아서 당한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사회적 약자라서 앉아서 당한 죄밖에 없다. 안타깝습니다.